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추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많은 분들이 들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과연 추석을 비롯한 이 명절이 과연 좋은 날일까, 기쁜 날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부도 격려도 싫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내버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겪어야 될 거 연휴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좀 재충전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 또 연휴 그 긴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취업 준비에 더 여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세계가 이제 마감이고요. 30일 마감 자소서까지 좀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충전의 시기는 그동안 이제 떨어질 자소서를 좀 여러분들 리뷰하는 시간,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추석 따위 생각하지 마라라는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정지영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말 비슷한 말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기업은행이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9월 30일까지 신한은행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맥주 마시려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화를 냈거든요. 인생 끝났냐고. 네, 곧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인적성이 준비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추석 잊고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역시 추석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뭐 틀린 말씀 아니죠. 예, 촌철살인의 멘토 이시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멘트 따윈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저는 그 추석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한 2주간 이것만 기다렸거든요. 왜요? 드디어 추석이구나. 좀 쉴 수 있다. 기다리셨구나. 네, 예. 그래서 외국인 노래자도 좀 보고 그래서 즐겁게 지내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이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본인만 생각하는 이시안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어서 앵캐스터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이라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자, 앞에서 다들 하반기 공채 말씀하셔서 조금 칙칙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1시간만큼은 잊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취업 준비 때문에 강제 다이어트 하고 있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최윤선입니다. 그래요. 좀 힘드네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도 항상 웃음 잃지 않는 모습 인상적이고요. 복학생 우리 강민우 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역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일단 전부칠 생각하니까 좋네요. 그래요. 자, 저마다 추석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관련된 주제고요. 오늘의 주제 주리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부터죠.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는 푸근한 명절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들에겐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에게 명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준비생들도 계시고 또 멘토분들도 계신데 일단 yes or no 토크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죠. 제가 드릴 질문은요. 나는 추석 명절이 반갑고 기다려진다입니다. 추석 명절 너무나도 기다렸다. 예스 드시면 되고 아니다. 좀 이런 거 필요 없다. 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예스인데 우리 윤선 양이랑 정주원 컨설턴트만 yes or no. 세모입니다. 세모. 네. 세모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각각. 사실 제가 반을 들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 아무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추석이라고 해서 와, 쉴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열중해야지. 물론 취업 준비 열중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이라는 명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노에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가서 뭐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기도 귀찮고 예. 물론 제가 운전은 안 하지만 딱히 엄청 막 반가운 그런 기분은 아니네요. 그런 여유나 어떤 의욕이 생기진 않죠, 사실은. 네, 그냥 되게 마음이 축 단단가 처져요. 있으니까. 네. 맞아요. 느낌이 추석 맞은 며느리 같은 그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정주원 컨설턴트도 반반, 세모. 네. 예. 사실 모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그냥 몰입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권을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신한은행 앞두고 있으니까 신한은행 분석해야 되고 자소서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취준생이라는 거죠. 이번에 끝나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채용 절벽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그거 잊고 그냥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세모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또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근데 사실 저도 몰랐고요. 예. 홍기찬 쌤은 예스 드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석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시죠? 그러니까 추석에 제일 좋은 점은 저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안 막히니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준생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좀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계속 밤새면서 자소서를 쓰신 분들은 제대로 된 취준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좀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추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마감 기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정상 굉장히 좀 기업들이 좀 촘촘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뭐 조금 좀 몸을 추스리는 시간 정도 갖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이제 복붙해가지고 자소서를 계속 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맞고 있으면 나 왜 떨어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끊고 있는 여러 마약을 좀 끊는 시간으로 이번 추석을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무서운 게요. 제가 윤선 씨 옆에 앉아 있잖아요. 홍 선생님 말씀하실 때마다 윤선 씨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마약입니다. 복붙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아니 근데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저 맨날 금요일 방송일 때마다 이건 나야.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들어요. 제가 다 부담스럽네요. 예. 어찌됐건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명절이 그렇게 반갑다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근데 민우 군은 예스를 들었어요. 네. 아직 뭐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뭐 그것도 있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이제 취업 준비하고 한 애들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정이 되게 좀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엄청 이제 속된 말로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된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히 명절이 기다려졌다기보다는 그 잠깐 이제 모든 돌아가는 게 멈추는 그 연휴 기간이 좀 기다려졌다. 그래서 자기가 연휴. 재충전할 수 있고 또 뭔가 지금까지 너무 쫓겨오던 거를 자기가 좀 자기 시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저도 이제 아무래도 복학하고 나서 너무 정신없었는데 좀 지금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되게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래요. 잠깐이나마 좀 어떤 생각할 틈이 주어진다는 게 뭐 기쁜 일인 거죠. 예. 주리 씨도 예스. 네, 저도 S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설날, 추석,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사실 TV를 켜면 볼 것도 없고 심심한데 그 심심함마저도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 많으시죠? 친척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명절 때 친척이 많아서 모이면요 용돈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그 명절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엄마가 저희 집은 보관해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집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용돈이 없는 편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 다 엄마가 보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이시안 대표님도 추석이 기다려주셨나 봐요? 저는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잤기 때문에 잠을 좀 잘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다려졌고요. 저랑 요즘에 그 취준생이랑 좀 사이클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밤마다 막 자소서 분석하고 그러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잠깐 제가 그냥 자체로 하루 쉬었거든요. 그다음에 딱 하니까 뭔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준생 입장에서 보자면 잠깐 했다가 또 10월 5일까지 뭐 CJ라든가 그런 데들이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시면은 지금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자소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기다려지고 취준생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연휴란 게 뭐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뭐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쁜 분들도 있겠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기다려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요. 절반 이상이죠. 50.9%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 별다른 감흥이 없다라는 답변을 조금 내놨고요. 뒤이어서는요. 부담되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가 36.3%, 그리고 반갑고 기다려진다는 응답자가 12.9%에 그쳤습니다. 네, 많이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 부정적인 편에 좀 속합니다. 저는 그냥
돈 벌고 싶은데 그냥 너무 이상한가요? 예. 그냥 그날 쉬는 게 싫어요. 네. 그냥 차라리 일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집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진짜라서 당황했네. 아무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좀 부담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관련한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들은 부담이 좀 더 큰데요. 그 이유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취업부터 학점까지 아무래도 쏟아지는 이 친척들의 관심에 대한 부담이 31.1%로 맞아요.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뒤이어서 보시면요. 덕담을 가장해서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잔소리도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뭐 이렇다 할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처지와 신분도 순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 친척 어른들을 만나는 부담감, 또 제사 음식 준비나 설거지 등 쏟아지는 일거리 등 또 취업에 대한 압박감 등이 그 뒷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 어디 회사 들어갈 네. 거니, 누구는 이렇게 됐는데 넌 어쩌니, 괜찮아, 회사 같은데 안 들어가도 너의 꿈을 키워나가면 돼. 근데 최소한 울타리 만들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 듣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공감이 돼요, 두 분은? 어때요, 윤선양부터?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저희 집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생각할 땐. 저는 진짜 친척들의 관심, 자랑할 것 없는 처지와 신분 굉장히 공감했어요. 사실 취준생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일단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예. 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또 제 친구들 중에는 그 동갑이 친척이 4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명절날 내려가면은 그 친척분들이 그 동갑이 4명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너 뭐 할 거니? 너 꿈이 뭐니? 그렇게 시달리면 진짜 힘이 면접도 하나도 없다고 아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민호 군도 그래요? 어때요? 진짜 좀 그러니까 사실 친척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이나 이렇게 사촌들 보면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근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면접 보는 진짜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취업 준비 중이다, 뭐 요즘 그냥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듯 하다가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은 어디 이번에 S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싹 쳐다봐요. 그러면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잘못한 것 같고 괜히. 네, 그러니까 좀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뼈 없는 치킨이 먹기도 편하듯이 뼈 없는 안부가 답하기도 편하거든요. 예. 맞죠. 굳이 뭐 그렇게 모든 말에 씨를 담아서 물어보는 어른들이 참 얄밉곤 하는데 이럴 바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윤선양이 옆에서 이 매 주마다 금요일마다 지켜보는 모습이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취준생이죠. 네, 한 주가 갈수록 힘이 없는 모습이 참 마음이 예. 아프고요. 꼭 힘내시길 바라고요. 감사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취업 준비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나온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73%가 올 추석에 집에 가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취업 준비생이 연휴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순위를 살펴보시면 연휴 기간에도 서류 전형 등이 있고요. 또 취업이 아무래도 급해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기업들의 공채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도 있고요. 또 준비를 하진 않지만 또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놀고 있는 것 같아 눈치가 보여서 또 취업을 못해서 어른들을 뵙기가 죄송해서라는 순위가 연달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답들이 조금 짠해지기도 네. 합니다. 그 지방에 가는 친구들이야 뭐 안 가면 되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또 집으로 친척들이 모이면 또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네. 예. 연휴에 이제 취업 준비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물어봤습니다. 취업 네. 준비생들에게 연휴 기간 동안 어디서 취업 준비를 할 건지 한번 좀 물어봤는데요. 집도 있었지만 가장 높은 순위는 역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나 도서관에서 하겠다는 답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 가시방석보다는 조금 죽순위가 낫다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연휴 동안 대부분의 카페들도 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휴에 여러분들이 집을 안 가고 또 집에 누가 모이면은 밖에 나가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설문조사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긴 보거든요, 사실.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사실 뭐 전 부치고 전 먹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집에 있으면 네. 과연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3이고 고2니까 공부해야 돼. 그럼 다 나가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때 TV를 하나 딱 트는데 아침 먹으면서 TV를 튼단 말이죠. 근데 예상외로 재밌어요.
그 외국인들이 막 나와서 노래하고 막 그런 게 예상외로 재밌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외국인 노래자랑 되게 좋아하시네요. 추석은 그게 맛이니까 성룡이랑 외국인 이렇게 맛이니까 근데 딱 보다 보면 또 점심 먹을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런저런 많이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집 비었다.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하자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뭐 술터디. 술터디가 된다든가 뭐 요즘에 그 백종원 선생님을 따라해보자 해서 레시피를 한번 해본다 해서 뭐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유혹에 좀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네.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정 컨설턴트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물론 이제 추석이 좀 쉬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긴 더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10월 18일 날 이제 G사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KB 같은 경우 10월 3일 있고 KB 같은 경우 10월 4일 인적성 이렇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우, 숨 막힌다. 예. 네. 근데 벼락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벼락치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거고, 예, 또 시간 타입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인적성 풀고 그 다음에 논술 푸는 거 이것도 해야 돼서 저는 사실 오전부터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저희 가게 오시면은 저랑 같이. 아주 고급스러운 홍보.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독 2015년 추석은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상. 네, 너무 몰려 있어요. 네네네. 너무 몰려 있고 조금 기업들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취준생을 배려를 안 해준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우리 이시안 대표님 말씀대로 자신의 의지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얘기 같고 홍기찬 쌤은 어떠세요? 추석 때 어디 뭐 지방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제 학생들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제 그 스터디 팀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인적성 시험도 많이 봤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카터칼이에요. 그래서 카터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학생 팀원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사갖고 오면 해답을 다 자기가 찢어가요. 해답하고 해석은 압수.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해답 해설 보고 계속 풀고 있으면 자기가 풀었다고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모여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똑같이 시간 재면서 인적성 시험을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시간 재고 푸는 친구도 거의 없거든요. 뭐 30분 풀다가 뭐 또 스마트폰 보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데 2시간 반을 쭉 그렇게 끌어가고 한 30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또 전체 리뷰를 한대요. 그럼 팀원이 7명이면 한 명이라도 틀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또 2시간 반이 흐른다고 해요. 그러면 총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오전서부터 그렇게 쭉 끌어가면 이제 거의 파김치가 되거든요. 어디 뭐 놀러 가지도 못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인적성 시험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지금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들 노래자랑 보고 뭐 아이들 운동회 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슬퍼질 거예요. 이번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주어진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파악한다면은 뭐 답이 나오겠죠. 예. 자,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송도 오늘 나오면 안 됐어요, 사실은. 펑크를 내서라도 좀 준비를 했어야지. 안 돼요. 저는 안 예. 나오면 삶의 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요. 그나마 좀 이게 쉬는 거구나.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 홍기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되게 뭔가 정신이 바짝. 네, 그러니까 무슨 교주님처럼 이렇게 막 뭔가 홀리게 돼요. 저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확 차려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 이번 추석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윤선 양은?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시기 때문에 네. 같이 내려가긴 내려가야 어디로 되는데요. 가죠? 저는 충남 서산으로 가요. 아, 네. 근데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냥 진짜 가면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게 될 것만 같아서 물론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네, 그래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네요, 사실. 그래 아버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요번 영상 편지로. 네, 요번 연도만큼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나중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하나 띄울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집에서 본인이 얘기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호 군은 추석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추석에? 글쎄요, 이번 추석 때 뭐 저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 애초에 저는 별로 갈 생각이 없었던 데다가, 저는 예전에 저는 이거 이제 취업 준비 전에 어떻게 좀 큰 사건이라 치면 예전에 이제 수능을 제가 2번 봤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명절을 계속 겪잖아요. 네, 그럴 때, 네. 한 번은 명절을 그냥 편히하게 쉬어봤고, 한 번은 그냥 이제 그냥 계속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이랬어 봤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계속 그 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물론
원래 하던 거보다 조금 더 휴식 시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그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한 번 잠깐 어그러지면은 다시 복구하는데 또 놀고 싶어요. 이게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괜히 또 친척들 만나고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뭐 누구는 뭐가 중요하다더라, 이런 다들 이제 어디서 저도 다 접한 기사들인데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윤선이가 교주라고 말씀하셔서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여담이지만은 예전에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윤선이가 가끔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놀고 싶다 그러면 애들이 홍익천 선생님 스크린샷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카톡방에서 사라져요, 얘가. 공부하러 갔다.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캡처를 해서 애들이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면 무슨 열공 부적으로 옥상 같은 분이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놀고 싶을 정말로. 때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추석 때 뭐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이 명절을 지금 꺼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꼭 취업 준비가 아니더라도 명절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에게는 연휴가 조금 기다려질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네, 용돈과 이 취업준비 비용까지 마련하려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남들 쉴 때 취업 준비도 네. 취업 준비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굳이 아르바이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네. 명절 기간에는요. 예, 예. 아무래도 단기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좀 수입이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명절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의 80% 이상은요. 판매, 판촉이나 택배 관련 업무라고 합니다. 보통 일당이요. 하루 6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 보통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목돈을 벌려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조금 좋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네. 돈도 들고 내가 써야 될 용돈도 마련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고 더 힘들어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 학생 연휴 때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윤선 양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전 사실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생각해보면 노동은 노동인데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은 아니었고요. 네. 집에서 타자 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어떤 홍복을 써주는 거요. 홍복을 써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명절에도 못 쉬게 하더라고요.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명절인데도 계속 그렇게 노트북으로 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군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네. 민우 군도 연휴 때 해본 적 있어요? 이게 기존에 원래 하던 아르바이트가 있으면은 네. 이게 보통 명절 때 못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친구 지금 고시텔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번에 명절에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게 이제 대부분 명절 기간에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된 경우가 있고 물류 알바를 한번 제가 예전에 물류 알바면 택배. 그거 이제 상하차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거의 뭐 아우지 탐광 수준의 아르바이트라던데. 그거를- 북한 알바 같은 거 그러니까요. 나왔었잖아요. 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저의 새로운 연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푹 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똑같아져 버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연휴 기간에 단기 했어요? 아르바이트 한 적 있는 것 뭐 같아요. 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조금 TV 앞에 나서야 되는 일이니까 예. 마트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마트? 예, 좀 판매를 해보면 자신감도 좀 업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설날이나 빼빼로데 이럴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이 지금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연휴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의 체력을 좀 생각해서 잘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1부 마지막 예스 올 노 토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제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질문이네요.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명절 연휴 같은 건 잊어야 된다. Yes or No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명절 연휴 같은 건 잊자. Yes or No 들어주세요. 다 예스고 두 분은 이제 노입니다. 일단 뭐 홍쌤부터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제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요. 제가 좀 극단적인 편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척들은요. 내가 잘 돼야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좀 몰입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좀 이야기가 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제 학생들 보면 선생님 제가 영업을 써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 고객 응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너무 귀공자 스타일이어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속내를 잘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써야 되는데 막상 또 일하면 이제 또 뭐가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정신 승리하려고 갖고 계세요. 취업은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데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내 텔링 실력이 부족하면 면접 연습을 해야 되고 자소서가 부족하면 계속 라이팅 연습을 해야 되고 인적성이 약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하려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따위는 있자 일단 취업하고 나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다 예스 드셨어요? 명절 있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윤선 양은 뭐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홍쌤에게 완전히 저거 된 것 같아요. 저 진짜 홍철 선생님 찬양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사실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제가 잘 돼야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진짜 계속 취업이 실패하게 되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 자신의 자존감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취업을 타파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명절을 더 활용해야 되겠죠. 사실 네. 친척들한테 잘 보이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예, 취업되고 나면 알아서들 이제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근데 두 분 노 드셨어요. 네. 정주원 컨설턴트랑 이시안 대표님은 노. 그래도 명절 따위 잊을 필요까지는 없다. 네. 아니, 그리고 친척은 뭐 내가 잘 돼야 친척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친척이 하는 말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어차피 그렇다면 가가지고 뭘 하면 그냥 나도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데 친척의 말이 화살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원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말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추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교육 이론 같은 것도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하나씩 성취해가는 병렬식으로. 네. 예. 오. 설마 그것도 모를까요, 제가? 네. 직렬, 병렬도 모를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성취가 좋고 그런 교육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사이사이를 좀 넣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성취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잠깐의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야, 이때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한 번 정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네. 네. 정주원 컨설턴트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긴 하긴 한데요. 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취업이 될 때까지라는 말 자체가 전 조금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네, 이번에 돼야죠. 네. 무조건 이거 보시는 분들 이번에 무조건 될 거고요. 별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자신감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노라고 했고요. 네. 내년 설은 보니까 2016년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 명절이더라고요. 기네요. 네. 길기도 하고 시즌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좀 쉬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시즌이니까 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냥 이번에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 추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좀 편하게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시안 대표님? 그건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친척들의 말이 부담이 되고 그게 싫다라고 하지만 친척들은 그런 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10대 때 가면 성적 잘 나왔냐, 대학 어디 갈 거냐, 계속 얘기했고요. 20대 때 가면 뭐 사귀는 애 있냐, 뭐 이런 거부터 계속 불편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0대 가잖아요. 취업해 30대 가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애 언제 낳을 거냐. 애는 언제냐, 뭐 애 어떻게 학교 어디 가기로 했어 해서 계속 불편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제 위주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마음이 아주 불편한 추석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석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